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11번 나가죠. 자, 지상 4층 건물에 옥내 소화전 설비를 갖다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각 층에 소화전이 7개씩 설치되어 있죠. 자, 실양정은 40m, 배관의 마찰 손실 수도, 실양정의 25%죠. 호수의 마찰 손실 3.5m, 펌프의 효율 60%, 전달 계수 1.1, 그 다음에 20분간 연속 방수되는 것으로 했을 때 각 물음에 답하셔야 했죠. 그래서 물음 1번은 펌프의 그 최소 토출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옥내 소화전 펌프의 그 토출량은 N 곱하기 130L per 분이죠. 여기서 옥내 소화전은 N은 최대 5개까지만 계산해 주죠. 그래서 지금 한 층에 7개씩 있지만 최대 5개씩만 계산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N 5개에다가 노즐에서의 분당 방사량 130L 곱하면 650L per 분이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단위를 세제곱 per 분으로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650L는 0.65 세제곱미터 per 분이 되는 거죠. 다음 물음 2번은 수원의 최소 유효 저수량이죠. 그래서 수원의 양 계산할 때는 마찬가지로 N 곱하기 2.6세제곱이죠. 즉 분당 130L에다가 여기 20분 곱해주면 2.6세제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수원의 최소 유효 저수량은 N 최대 5개에다가 2.6세제곱 곱하면 13세제곱미터가 저장해야 할 수원의 최소 유효 저수량, 옥상 수조 최소 유효 저수량, 옥상 수조의 저장해야 할 유효 저수량은 수조의 최소 유효 저수량의 3분의 1이죠. 그래서 5 곱하기 2.6세제곱에다가 3분의 1을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4.33 세제곱미터가 옥상 수조에 저장해야 할 수원의 양. 다음 물음 4번은 전량정 계산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옥내에서 전량정은 실량정에다가 배관의 마찰 손실 수도, 호수의 마찰 손실 수도에다가 17m를 더해주면 되는 거죠. 자, 실량정은 지금 얼마라고 주어져 있어요? 40m라고 주어져 있죠. 그 다음에 배관의 마찰 손실 수도, 이건 실량정의 25%, 실량정 40m의 25%니까 0.25배죠. 자, 호수의 마찰 손실 3.5m. 방사 한산수도 17m죠. 그래서 총 전량정은 70.5m가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펌프의 수동력, 축동력, 모터 동력 계산하라는 거죠. 자, 이 수동력은 비중량에다가 펌프의 토출량 세제곱 퍼 세크죠. 여기에다 전량정 미터를 곱해주면 이게 바로 수동력이에요. 그래서 물의 비중량이 이게 9.8 kN per 미터의 3승이죠. 자, 그 다음에 펌프의 토출량이죠. 0.65 세제곱 퍼 분이니까 요 분을 세크로 해주기 위해서 1분은 60세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0.65 세제곱미터 요거를 60으로 나눠준 거죠. 요게 바로 Q값이 되는 거죠. Q값. 전량정 H가 70.5m가 나온 거죠. 그래서 수동력 계산하면 7.48이 나오는 거죠. 자, 이 축동력은 수동력에다가 효율로만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12.47이 나오는 거죠. 자, 모터 동력은 축동력에다가, 이게 축동력이죠. 여기에다가 전달 계수 아니면 여유율, 이걸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달 계수 1.1이니까 1.1을 곱하면 13.72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11번도 이거 점수 주려고 출제한 것 같아요. 너무 쉽죠? 다음에 12번 가죠.
자, 12번은 일제 개방 밸브 요 2차 측에 설치된 요 자동 배수 장치의 설치 이유를 갖다 쓰라는 거죠. 자, 이쪽에 헤드가 설치되어 있으면 여기 보시면 밸브 2차 측 배관 내에다가 이쪽에다가 요 자동 배수 밸브 요거 설치한 이유를 쓰라는 거죠. 요거는 이 2차 측이 건식이죠. 건식이기 때문에 배관 내에 공기가 있기 때문에 겨울에 응축이 되면 응축수가 생기죠. 이 응축수가 고이면 동파의 우려가 있고 또 이 배관 내에 물이 있으면 부식이 빨라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답은 동파 방지하고 배관 부식 방지죠. 좀 더 길게 쓴다면은 수분의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의 응축 등으로 해서 발생한 요 물을 갖다가 자동 배수시켜서 동파 방지하고 부식 방지죠. 다음 13번 가죠. 자, 13번은 배출 풍도예요. 강판의 두께. 표에서 참조해서 요 강판 두께를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자, 배출 풍도는 정사각형. 풍량은 분당 300세제곱미터죠. 자, 그럼 여기 지금은 배출축이죠. 배출 풍도. 자, 배출 풍도의 요 유속은 얼마 이하냐면 20m/s 이하라는 걸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흡입축은 얼마예요? 흡입축은 15m/s 이하. 요 두 가지는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자, 이 강판에요. 배출 풍도인데 요거 가로 세로가 다 정사각형이니까 요걸 폭으로 우리가 W 요 세로를 H로 했을 때 폭이나 요 세로 높이나 같다는 얘기죠. 자, 요게 뭐예요? 요게 바로 단면적이 되는 거죠. 요 A가 되는 거예요. 단면적. 자, 그럼 단면적은 뭐예요? 폭에다가 높이를 곱한 거죠. 근데 폭이나 높이나 같은 거니까 결국 요 A는 W 곱하기 폭 곱하기 W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결국 단면적은 폭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양쪽에다가 루트를 씌워주면 결국 이게 W의 제곱은 이게 A니까 양쪽에 루트 씌워주면 W는 루트 A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요 풍량 계산할 때 있죠? 풍량. 자, 풍량 Q는 풍속에다가 요 단면적을 곱하죠. 자, 풍속은 지금 얼마나 나왔어요? 20m/s로 우리가 암기하고 있죠? 배출축이니까. 자, 풍량은 주어져 있죠? 300세제곱퍼 1V는 60세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단면적은 풍량을 유속으로 나눠주면 돼요.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되는 거죠. 자, 풍량은 300세제곱퍼 60세크죠. 또 요 유속이 20m/s죠. 여기서 단면적 여러분이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0.25 제곱미터가 나오는 거죠. 그 여기다 대입을 하면 요 폭을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루트 0.25가 되는 거죠. 자, 0.25라는 것은 루트 0.5의 제곱이죠. 결국 폭은 0.5m라는 거죠. 자, 0.5m는 그 미리로 하면 1m는 1000mm죠. 즉 10의 3승밀이에요. 그래서 0.5m를 미리로 하면 1000을 곱하면 500mm가 되는 거죠. 자, 그럼 500mm
풍도의 요 단면의 요 긴 변이나 아니면 요 직경, 원형 배관일 경우는 덕트가 요 직경을 따지는 거고, 이렇게 사각형일 경우에는 가장 긴 변을 갖다가 기준으로 하는데,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폭이나 높이가 다 같은 거죠. 그래서 그 500mm는 어디에 들어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럼 강판 두께는 0.6mm를 여러분이 선정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13번 같은 경우는 배출축 풍속 20m/s하고 흡입축 15m/s 요거 반드시 암기해야 풀 수가 있는 문제죠. 다음 14번 가죠. 자, 14번은 유효 흡입 양정 계산을 하는 거죠. NPSH AV죠. 요거는 대기압을 갖다 미터로 환산한 대기압도 마이너스 요 증기압도 플러스 마이너스 요 플러스는 압입수두고요. 요 마이너스는 흡입수두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흡입배관의 마찰 소리수도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수두라는 것은 이 압력을 비중량으로 나눠준 거죠. 자, 압력 파스칼이에요. 뉴턴 퍼 미터의 제곱. 이게 파스칼이잖아요. 요 놈을 비중량 뉴턴 퍼 미터의 삼승으로 나눠주면 단위가 여기서 미터가 나오는 거죠. 그대로 여기다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NPSH AV는 자, 요 증기압 2니까 증기압이 지금 여기 주어져 대기압이죠. 대기압을 지금 얼마로 주어져 있냐? 0.1013 메가파스칼이죠. 자, 그럼 1 메가파스칼이 10의 3승 킬로파스칼이고, 이놈을 파스칼로 하면 10의 6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0.1013 메가파스칼이니까 이거 10의 6승으로 하면 파스칼이 되는 거죠. 즉 파스칼은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에요. 뉴턴 퍼 미터의 제곱. 이게 파스칼이죠. 자, 물의 비중량은 주어지지 않으면 9800으로 하면 되는데, 이 비중량 값 주어져 있죠? 9810 뉴턴 퍼 미터의 3승. 여기서 여러분 요거 단위 계산하면 수도 미터가 되는 거죠. 자, 마이너스 요 증기압도. 자, 증기압은 0.00238이죠. 그래서 0.00238. 메가파스칼이니까 파스칼로 하면 10의 6승 파스칼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죠. 자, 물의 비중량 9810 뉴턴 퍼 미터의 3승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근데 뭐를 빼줘야 돼요? 흡입량정이냐 압입량정이냐 보면 여기 펌프보다 수온이 위에 있죠? 이런 걸 우리가 압입량정이라고 그래요. 이 압입량정은 여기서 압력이 생기기 때문에 더해줘야 되죠. 플러스. 그래서 여기 수면에서부터 펌프 중심선까지 이 수직 거리가 압입량정이에요. 그래서 5m에다가 2m 더하면 7m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압입량정이니까 이건 더해줘야 되는 거죠. 흡입은 빼주고 압입은 더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흡입배관의 마찰 손실 수도 10m라고 주어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계산하면 7.09m가 유효 흡입 양정이 되는 거죠. 다음 15번 가죠. 자, 15번은 가로 10m, 세로 15m, 높이 4m인 요 전기실에다가 CO2 소화설비 설치하려고 할 때 조건을 참조해서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자, 물음 1번은 방호구역 내 산소 농도가 즉 O2가
퍼센트가 여기 14%라는 거죠. 방호구역 내에 이산화탄소 농도 구하라고 그랬죠. 자, 이 CO2 퍼센트는 이건 여러분 공식 암기하셔야 되죠. 21분의 21-O2% 여기다 곱하기 1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요 14% 갖다 대입하면 CO2 퍼센트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21분의 21-5% 14%죠.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하면 33.33%가 CO2의 퍼센트가 되는 거죠. 자, 방사된 CO2의 양은 얼마인가 물어본 거죠. 이 방사된 CO2의 양을 계산하려면 여러분이 PV는 M분의 WRT죠. 자, 여기서 요 P는 단위가 기압으로서 ATM이고, 요 V는 방출가스량이죠. 단위는 세제곱미터. 이때 W는 방사된 CO2의 무게, 킬로그램이 되는 거죠. M은 분자량, R은 기체상수 0.082, T는 절대온도니까 273에다가 요 섭씨온도 더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요 W를 구하려면 다 주어진 값이 있는데 요 방출가스량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요 방출가스량을 갖다 계산해야 되는데 요 방출가스량 구하는 공식은요. 요걸 O2%분의 21-O2% 여기에다가 요 V 방호구역 최적이죠. 요게 방호구역 최적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이 방출가스량 지금 방호구역 최적 알죠? 지금 가로 세로 높이 나와 있으니까 방호구역 최적 알고 산소 농도 알죠? 14%. 자, 그럼 방출가스량 쉽게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방출가스량은 21 마이너스 산소의 농도 14%죠. 이놈을 산소의 농도로 나눠서 여기 방호구역 최적이 10m, 15m, 4m죠. 방호구역 최적 곱하면 방출가스량이 300세제곱이에요. 이놈이 300세제곱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주어진 값 대입을 하면 요 W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식에다 갖다 대입을 하면 지금 압력이 700mmHg죠. 770. 그래서 요거를 ATM으로 환산을 하려면 1기압이 760mmHg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mmHg 서로 없어지니까 단위가 ATM으로 바뀌는 거죠. 요게 바로 P예요. 또 요 300이 방출가스량 V죠. 44라는 것은 M이죠. 분자량. W 우리가 구하려는 거고 0.082는 기체상수 R이고 273에다가 20도를 더한 건 절대온도 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W를 계산하면 방사된 약재의 무게는 556.63kg가 방사된 CO2의 그 무게죠. 그다음 물음 3번은 소요 약재의 병수를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소요 약재의 병수는 여러분 이 규제에 보시면 내용적 요 V가 68리터. 그다음에 요 충전비 C가 1.7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충전비라는 것은 리터 퍼 킬로그램이에요. 단위가. 용기 1리터에 얼마만큼 약재를 갖다가 저장했느냐 요걸 물어본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이 요 충전비라고 하는 것은 즉 리터 퍼 킬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용기 한 개의 부피 요 리터를 용기 한 병당 저장하는 약재의 무게로 나눠준 거죠. 자, 그럼 충전비가 얼마라고 주어져 있냐면 1.7이라고 주어져 있죠. 자, 용기 한 개의 내용적은 여기 68리터.
그럼 여러분이 G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용기 한 병당 저장하는 요 G는 68을 갖다가 1.7로 나눠주면 용기 한 병당 저장하는 약재의 무게는 40kg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수는 총 CO2 방사량이 556.63kg니까 병당 40kg씩 저장하니까 총 13.92니까 소수점이 나오면 무조건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14병이 필요한 거죠. 다음 16번 가죠. 자, 16번은 물올림 장치, 우리 프라이밍 탱크라고 하는 거죠. 이 물올림 탱크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물올림 탱크는 이게 바로 물올림 탱크죠. 요거는 수온이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을 때 설치하며 요 흡입 배관 내를 항상 물로 채워서 공동현상을 방지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써주시면 되는 거죠.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